이제 상담을 했던 사람이나 지인분들 사주는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어제는 양해를 구했지. 나 너무 둘 거를 너무. 근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둘이 지금 운이 앞으로 너무 좋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사주는 어떻게 보면 계절부터가 완전 다르죠. 같은 을목이야. 같은 을목인데 한 명은 5월, 한 명은 축월이야. 이거를요, 식물에 비유하면요, 인동주죠. 얘는 백일홍이에요. 축월의 을목, 생명력이 강하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을목은 웬만한 시련과 고난에서도 끄떡없다. 그럼 반대로 5월의 을목, 그 당시에는 화려해. 여기 지나가면 그럴 수 있다. 그니까 동화로 비유하면 개미와 배짱이죠. 개미와 배짱이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개미지. 여기가 개미지. 여긴 배짱이지. 얘는 이제 그 동화에서도 보면은 개미는 한여름에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 배짱이는 한여름에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있죠. 근데 그냥 여름이라는 계절을 딱 봤어봐. 그때 누가 좋아 보여? 얘가 좋아 보이지. 근데 겨울이 됐을 때에는 얘가 봤었을 땐 여름에 왜 너는 일만 해? 이렇게 보이지만 겨울이 됐을 때 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같은 일목인데도 다르게 사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종자가 달랐던 거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여우와 두루미라고 썼잖아요. 자, 봐요. 우리가 여우와 두루미,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프레임 과정이에요. 여우와 두루미. 보면은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접시에다 제공해서 얘가 못 먹고 가서 자기도 초대를 했을 때 호리병에다 했죠. 그래서 서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만 좋은 걸 줬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를 변환해서 볼 생각도 해야 돼. 여우에게 이 접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줬을 수 있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했었던 걸 내준 걸 수도 있어.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하죠. 봐요. 이것도 보면은 얘도 나는 5월에 을목이 있고 난 백일홍이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백일홍처럼 사는 거야. 내가 5월에 을목인데 축월에 을목처럼 살 수는 없어. 여우도 내가 가장 좋은 접시와 가장 내가 즐겨 먹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주었을 뿐이야. 얘도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걸 선물하는 사람, 나한테도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너무 이걸 써봤는데 너무 좋고 소중해. 그래서 저 사람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선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우와 두루미. 그리고 사주적으로 보면 그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지. 그래서 격국이라 그러죠. 사주에서 중요한 거 격국도 있고 이러한 계절도 있고 환경. 그 다음에 딱 보면은 뭐 이렇게 어디 쪽으로 편중된 오행도 있고 그게 내 그릇이야.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땐 얘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얘를 봤을 때는 얘가 부러울 수도 있어. 근데 어느 때에는 또 얘가 얘를 봤을 때 부러울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 있어. 반대로 얘가 봤을 때 쟤 왜 저래? 얘가 봤을 때 왜 쟤 저러지? 서로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가지고 있는 그릇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사주도 가지고 온 게 이 둘도 처음에는 달라요. 근데
딱 일주를 딱 기준으로 확 바뀌어. 서로 역지사지로 바뀌어. 그러한 사주예요. 선생님은 한 사주에서 바뀌었고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오늘은 동생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도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을 키울 때에는 책 하나를 보여줘도 애가 여우와 두루비를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골탕 먹이려고 못 먹는 접시에 줬어. 이렇게 한 가지만 읽어주면 안 돼. 애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하게 왜 그 접시에 줬을까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키워야 이제 뭐라 그러더라. 요즘 무슨 인재라 그러던데.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재 해가지고 무슨 메타인지를 심어주려면 하나의 그런 사건도 여러 가지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조합하는 능력이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살아남다. 그럼 동생 거 백유롱부터 볼게요. 제가 둘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생들이야. 그래도 을묘, 그러니까 타고는 재능형이긴 하지만 네. 을묘이기 때문에 소리가 든든하니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장점이야. 얘한테. 화려했던 지난날이 있지만 그 지난날이 무너졌어도 그 딱 무너지면 이렇게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정확하게 봤어요. 또 시간 그 시제에 갑이 있잖아요. 네. 시간에 네. 거기에 그랬을 때 을이 갑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얘는 타고 갈 수도 있지만요. 얘한테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너는 을목이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간목처럼 살아라. 얘는 간목처럼 클 애예요. 그래서 앞으로가 얘도 되게 기대되는 애고. 어우, 선생님하고 나랑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한 지 1년 됐잖아요. 벌써요? 우리 가을 학기 했으니까 이제 1년인데 선생님 방금 너무 소름 돋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사주 푸는 거 잘했어. 칭찬을 다. 아니 너무 내가 이 사주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핵심 이야기를 선생님이 풀었어. 선생님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거는 쉽지 않아요. 조각조각 할 수는 있어. 몇 년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저는 뭐 안 들어. 아이 겸손하셔라. 야, 그러면 얘 환경 5월의 의무. 계절은 너무 예쁠 때 폈죠? 거기다가 염량력 화라 그래요. 을목이 화를 또 그것도 병화야. 정화도 아니고 병화야. 얼마나 이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병화는 또 스포트라이트죠. 나 예쁜데 병화가 또 비춰줘. 그럼 이런 애는 어렸을 적에 어딜 가나 사랑받는 애야. 눈에 띄어. 지금은 나이가 40이니까 이제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일도 하고 심판일도 해. 근데 이 사주에서 또 보이는 게 뭐예요, 선생님? 또 보이는 게 뭐 지지 합이나 충이어도 되고 그냥 보이는 거 다.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러면 묘신?
묘신 원진 귀문이 있네. 응? 원진 귀문이 있어. 네, 원진 귀문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예민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얘는 그것도 가지고 태어났다. 거기다 아까 묘 잡아주셨죠? 걸록이죠? 내 뿌리가 튼튼해. 그래서 웬만한 일에 또 내 주장도 잘 굽히지 않아. 남들 시선에 나를 맞추지 않아. 내가 먼저야. 내가 중심이 서 있는 애예요. 실제로도 그러고. 그래서 진짜 멋있어.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동생 같지 않는 그러한 아우라를 갖고 있는 애야. 그럼 병화도 있고 정화가 있을 때 그게 조금 뭔가 병화는 좋은데 정화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느낌이에요. 을목에게 오화가 뭐죠? 식신 맞아요? 식신이지. 식신. 얘가 식신인데 투출했죠. 네. 그럼 얘는 무슨 격이야? 식신격. 식신격이야. 그런데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어. 네, 상관. 그러면 이런 애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한 3가지만 말할게요. 얘를 그냥 물상적으로 봤을 때 태양, 달, 을목이 5월에 태어난 을목인데 밤낮으로 내가 빛나야 되죠? 그럼 얘는 힘들 수도 있어. 내가 밤낮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나는 밤에도 빛나지 저녁에도 빛나. 근데 요게 따라줘야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소모가 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자, 맨 처음엔 식신이야. 네. 그런데 순서가 식신에서 상관으로 갔죠. 네. 흐름상.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좋아서 시작을 했어. 근데 거기서 상관이 됐잖아. 그러면 좋아서 시작한 일에서 거기서 조금 더 나는 전문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좋아서 한 일이지만 거기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거고 거기서 또 특별한 게 밝혀진 거야. 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좋아서 범위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이때는 범위가 조금 더 집중적이 된 거지. 근데 거기에다 얘가 딱 묘신 원진 기운까지 있네? 그러면 얘는 전문가의 사주야.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얘는 화가 너무 강하죠. 목화가 너무 강해.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 내가 나를 태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아이는 번아웃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럼 얘한테 수는 뭐예요? 수는 인성. 근데 얘는요, 봐요. 얘가 제가 왜 여기다 타고난 재능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얘 배워서 시작했냐고? 아니야. 그냥 따라갔다가 재밌어서 시작을 했는데 대표 선수가 된 거야. 그래서 무인성이 얘는 무인성이라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그냥 탤런트를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인성이 없지만 이렇게 식상이 강하면 보완을 해주는 거야. 식상이 그 인성을 보완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좋아서 한 일에서 전문가가 된 거야. 누구는 내가 배워서 전문가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무인성이고 얘랑 비슷한 게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만약에 인성이 잘 되어 있다면 내가 집중해서 파고들어서 공부한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야.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전문가가 됐다.
근데 얘는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게 요거 오뚜기지. 다시 일어나. 네. 얘는 전문가인데 인성을 쓴 게 아니라 식상해서. 그러면 얘한테는 중요한 게, 얘한테는 엄마가 너 이거 해봐 그러면 돼요? 안 되지. 얘 안 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완벽주의자라 그러잖아요. 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야. 내가 납득을 해야 돼. 납득을 하면은 완벽주의보다 더 능가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좋아서 하는 걸까, 그거를 더 뛰어넘는 사주예요. 얘는 인성도 없지만 하나 더 없어요. 하나 더 없어. 무인성인데 하나 또 있어. 뭐가 없어요? 토가 없네요. 토가 없어. 토가 없으면 뭐예요? 토는 재성. 그러면 얘는 실제로도 돈 보고 하지 않아요? 이런 애는 내 가치가 먼저인 애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중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을 돈을 바라지 않고 하는 애야.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격인 애들이 얘를 봤을 때, 뭐야? 쟤는 돈안 되는 일을 왜? 그걸 밤낮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는데?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결과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젊을 때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나이가 들고 할 때는 그래도 얘가 뭐죠? 얘한테 아니요. 무슨 관? 같은 거니까 상관. 같다? 다시. 아니, 신유니까 다르니까, 네, 정관이네요. 시아일이 정관격이죠. 얘는 굉장히 귀중해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거기다가 이게 겉으로 드러난, 만약에 경금이나 신금이었어 막, 그럼 겉으로 드러난 관이잖아요. 얘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 그쵸? 그다음에 얘는 겁재야. 그쵸? 네. 이런 관은 지금 지지 안에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귀하다 그랬죠. 그럼 얘는 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차리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 누가 봤을 때, 겁재들이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은 그만큼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내가 왜 이때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올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 뭐가 남았지? 내 삶이 힘들어졌을 때 내가 돌아봤는데 남는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얘는 이거를 즐겼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 얘는 명예가 돼. 쌤, 지지에 관이 있으면 네. 그런데요. 저는 천간에 관이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이어야 돼서, 선생님은 탁 그 관 밑에 죄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관이 있어야 그만큼 죄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죄를 깐 관이잖아. 내가 죄가 있어야 관을 차릴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그건 아니다. 겁재들이 다 우러러보는 존경심과 명예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맨 처음에는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거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랑 연관돼서 코칭을 해줄 수도 있고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분야에서 얘는 여튼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이때는 내가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았다면 말년에는 그거를 인정받는다. 내가 무인성 무재성이지만 요 관이 나에게 인성이 되기도 하고 재성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주예요. 예, 사주. 네, 대운을 봤을 때 계절 흐름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40이라 얘가 딱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요. 그럼 얘한테 금은 관이었잖아요. 그건 해는 수잖아. 그럼 인성. 그럼 얘는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요거를 채워야 돼. 그래, 일단 그래도 사주에 없었던 인성이 들어왔어. 얘가 그래서 요때는 뭐 무슨 팀 이런 식으로 관에 소속이 돼서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야. 그러려면 얘가 요거를 키우면서 살려면 앞으로의 대운을 요거를 채우면서 살아야 돼. 얘도. 이게 중요해. 그거는 이제 적어가야 된다. 대학원에 가거나 뭐. 안 그래도 그걸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무궁무진해. 교육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또 어느 회사나 이런 데에 가서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컨설팅도 해줄 수 있어. 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애야. 대신 요게 꼭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얘한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납득을 해야 돼. 얘는 너 저기 한번 가봐. 그게 어려워. 내가 납득을 해야 돼.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애도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요거밖에 안 되면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짝 깨주면 이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이땐 인성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 생활 반경을 많이 늘려봐야 돼. 안 해봤던 데도 가봐야 되고 해봐야 돼. 그래야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 지금 시점에 있고 그런 게 말년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제가 얘 납득주의를 했잖아요.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전에는 이제 막 코칭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면접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야. 회사에서. 그러니까 또 육상 쪽을 했으니까 이렇게 신발 회사인데 사람 인체에 맞는 그런 걸 하려면은 조언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쪽은 안 해봤으니까, 회사 일은 안 해봤으니까 그냥 지금 감독이나 이렇게 뭐 심판 이쪽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아니야. 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냥 경험이야. 너한테 하라는 소리 안 해. 경험이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더 아니까 일단 가봐. 그래서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거기서 제시한 조건이 얘 조건과 안 맞았어. 그럼 얘는 난 딱 서 있죠? 그래서 아쉽지 않아. 그러고 나왔어. 그래서 너가 이 경험이 너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 너가 보통 사람들은요 이럴 때 굽히잖아요. 나한테 조건이 안 맞아도 얘는 아니야. 나는 그래서 너의 그 점이 너무 멋지다 그랬어. 이래야지 더 큰 기회가 오는 거야. 잘했다 했죠. 얘도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아이다. 오늘은 동생 사주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재밌어요. 그래서 요 둘을 합치면 한번 다음 다음 주에 꼭 와야 돼.